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간패님들 들리면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작게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라든지, 그게 뭐든 바로 근처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근처엔 그런 소리를 낼 존재가 없는. 이번 이야기는 찐한 손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찐한 손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찐한 손마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충남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니까 낚시를 한 것도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40년 가까이 낚시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그 중엔 직접 경험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이해가 안 갈 기가 막힌 일들도 있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런 경험 중 하나죠. 그리고 나중엔 마을에서도 꽤나 시끄러운 소문으로 커진 얘기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고, 같은 마을엔 비슷한 나이에 또래 친구들이 3명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그땐 다들 농사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를 키우는 집은 새벽부터 소 젖을 짜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 어쩌다 시간이 나면 무조건 놀려고 했었는데, 그때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선 낚시가 최고였죠. 큰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갈 때면 괜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 으쓱해져서는 그 물고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말이죠. 자랑하면서 어머니께 드리고, 그럼 칭찬도 듣고 하니까 더 낚시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때 같이 낚시를 한 친구들은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나면 이제 서로 약속을 잡고 같이 밤샘 낚시를 즐겼는데요.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한 날은 다른 둘은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저랑 다른 친구 하나 해서 둘만 낚시를 간 날이었는데, 저희도 피곤하니까 그냥 짧게 새벽 2시까지만 하자고요. 우리 마을엔 저수지가 둘 있거든요. 위쪽엔 큰 거 한 곳,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은 거 한 곳. 그런데 위쪽 큰 저수지는 낚시하기 정말 좋은 환경에 정리도 잘 된 저수지라 그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린 늘 아래 그 작은 저수지로 갔었어요. 거긴 집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또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인공적인 불빛도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짐이라고 해봐야 딸랑 낚싯대 하나에 그 채비나 떡밥 같은 거 넣는 작은 가방, 그리고 접이식 작은 의자가 전부라서 들어가는데 어려울 게 없었는데, 거긴 나무도 우거지고 풀도 자랄 대로 자라고 그 정리도 안 하는 곳이어서 말이죠. 짐이 많으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주변엔 민가도 없고 가로등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그날이 금음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달도 보이지 않는, 다른 날보다 더 어두운 그런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확실히 낚시가 더 잘 되는 경험이 있어서 친구랑 전 기대를 하면서 낚시 준비를 했었고요. 그날 낚시 준비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친구랑 얘기를 주고받는데 확실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작은 날파리 같은 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몰려다니는 그 좁쌀보다 작은 그 날벌레, 거기 그 날벌레가 진짜 많은데, 그게 많은 경우엔 과장 좀 더 보태면 안개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날벌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그것도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죠. 그 검은 몸에 흰 줄무늬 있는 그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거기가 그 아디다스 모기들이 엄청 달려드는 곳이기도 해서 계피 끓인 물 몸에 뿌리고, 모기향은 기본이고, 심한 날엔 에프킬라를 이 주변에 뿌려가면서 낚시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진짜 심한 날엔 그냥 낚시 접고 나와야 할 때도 있는 그 정도인데, 어라? 그날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디다스 모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기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짜증나게 하는데, 그날은 그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희한하다고, 어째 오늘은 날벌레도 모기도 없다고, 날도 어두워서 낚시하기 진짜 좋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진짜 그날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날도 선선하고 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쾌적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저녁 먹은 게 잘못됐는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보러 다녀오겠다고 잠시 일어났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왔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의자를 만지고 자기 바지도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혹시 저보고 장난했냐고, 자기 의자에 물을 뿌렸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고, 의자에 물을 왜 뿌리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의자가 젖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앉으니까 좀 축축해서 습기가 차서 그런가 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지가 젖을 정도로 의자가 젖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친구 자리로 갔는데 진짜 의자가 젖어 있더라고요. 가끔 습기가 많아서 옷이 살짝 축축해지는 그 정도인 날도 있긴 한데 그건 축축이 아니라 그냥 푹 젖어 있더라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때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전신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때 친구 맞은 쪽으로 있는 그 건너편 뚝방 쪽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뭐라 말하면서 흐느끼는 울음소리. 친구랑 저는 그 랜턴 있죠, 빨간 거, 큰 거, 그 위에 손잡이 있고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랜턴 자체가 덩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건너편 뚝방 쪽을 비췄거든요. 그런데 거긴 아무도 없더라고요. 소리는 작게 계속 나는데 그게 울리듯이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라 맞은편 뚝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혹시나 안 좋은 맘 먹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그 랜턴으로 비추는데 없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의자 젖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친구가 조용히 저보고 야, 가자, 그러면서 자기 자리 정리하는. 그래서 제가 니 쫄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흐느끼는 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전 처음엔 무슨 말인지 그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자리 정리하니까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뭔지 몰라도 자리를 정리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 찌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까딱까딱도 없이 한 방에 쭉. 그래서 이거 무슨 이럴 때 입질이 오냐? 그러면서 채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가자, 그러면서 제 손을 자꾸 끌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몸이 좋고 힘이 장사거든요. 마을에서도 소문난 소년 장사였고 읍내 건달 형들도 그 친구는 건들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끌고 가니까 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땐 저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상한, 좀 불안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아까 건너편에서 들렸던 그 흐느끼는 소리,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웃음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마치 우리 뒤를 따라오는 듯한. 저랑 친구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풀숲을 뛰어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요.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서 마을 도로까지 나와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또 뛰었어요. 확실히 길까지 나왔을 때 그때부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뛰었어요. 그만큼 무섭고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보면 시골에 이제 그런 곳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의자 기다란 거 하나 놓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숨 돌리면서 있는데 친구가 니 못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네 앞에, 네 앞 물속에 있던 여자. 전 그 말 듣고는 또 소름이 그냥 자동으로 심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못 봤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 낚싯대 끝부분 그 물 아래에 확실하게 여자 얼굴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그러니까 물속이라 머리가 풀려있는. 전 찌에 정신이 팔려있고 제 앞쪽이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측면에서 보는 각도고 랜턴으로 이제 비추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든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제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거고요. 그때 친구가 처음 든 생각이라는 게, 건너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그 말인데,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된 그 말 생각해보세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거리가 있으면 들릴까요?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크게 울어야 들릴 텐데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바로 우리 곁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다는 건데 그땐 거긴 저랑 제 친구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곁에서 흐느끼면서 우는데 건너편에서 우는 것처럼 들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그때 친구 말 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때 소름 돋은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죠. 그 공포심. 그리고 친구는 다음날 보자고 하고 집으로 갔고 저도 집으로 가는데 계속 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전 달리고 있었고요. 막 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뒤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고요. 다음날 일하고 점심에 같이 낚시 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가 얘기해서 그때 낚시 안 간 그 다른 친구 둘도 같이 낚시한 곳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의자는 밤에 의자에는 그 젖은 물자국이 말라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누렇게 무슨 그 똥물이 마른 것 마냥 이렇게 누렇게. 그리고 제 낚싯대는 이제 제가 밤에 던지다시피 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물 쪽으로 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어 올리는데 뭐가 달려있는지 낚싯대만 휘고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고기라면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도 다 곁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그시 당겼죠. 그랬더니 천천히 낚싯대 허리가 이제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뭐가 묵직하게 딸려 나오는데 다들 처음엔 뭔가 하고 물가에 모여있다가 다들 코를 틀어막고 이 무슨 냄새야 막 이런 뒤에 그렇게 독한 썩는 냄새가 난 뒤에 그 뒤에 올라온 건 말이죠. 모르는 우리가 봐도 죽은 지 꽤 지난 것 같은 여자 시체였어요. 우린 그 길로 바로 거기서 신고하고 경찰이랑 뭐 여기저기서 와서 그 시체 수습하고 그리고 같이 낚시 간 친구가 동네 어른들한테 그날 밤 우리가 경험한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실없는 친구도 아니고 뭐 어른들도 좋아하는 친구라서 동네 어른들이 친구 말을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산속인데요. 거기 작은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사찰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전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서 거기 그런 게 있는 것도 그때 사람들 따라가서 그날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동네에서는 무당을 불러야지 왜 스님을 부르라는 그런 어른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 가니까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셨고 그리고 거의 할아버지급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 스님한테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하고 그리고 저랑 친구랑 경험한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저랑 친구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겠다고 하고 그 스님이 그때는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해서 따로 날짜를 잡고 그날 보자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스님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저랑 그리고 친구들하고 갔는데 스님이 주변을 쭉 둘러보시더니 불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소리내면서 외우셨는데 그러고 이제 불경 외우는 걸 마치시고는 혀를 차세요. 아마도 그 스님도 안타까우셔서 그러셨겠죠.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정리가 됐고 한동안은 저랑 친구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일이 아니면 거기 저수지에 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잊혀질 때쯤 저랑 친구들이 막걸리 한잔하려고 마을 가게에 갔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전날 점심 다 돼서 타지에서 낚시 온 낚시꾼들이 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누군 떡밥이 쉬고 누군 낚시 의자가 졌고 여자 우는 소리인지 부엉이 소리인지 기분 나빠서 밤새 혼났다고.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그냥 웃고 말았다는데 그랬더니 그 낚시꾼들이 웃으면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여기 혹시 귀신 나와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 아줌마 요즘 세상에 이제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다는데 낚시꾼들도 그럼 그렇지 귀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나타났나 봐 라고요. 찐한 손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 하나인데 전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면서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소름이 올라오던데 그리고 저도 이상한 걸 경험했거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키워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괴담나무 괴담집사입니다. 들으셨나요?
이게 야외 촬영 중 녹음된 영상에 있는 소리인데 처음엔 BGM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BGM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찐한 손마님 사연에서처럼 그 내용하고 딱 맞는 게 이 정도로 흐느끼면서 울면 멀리 있는 경우는 들리지 않겠죠? 그럼 제 옆에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전 늘 촬영할 때 그 주변엔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그걸 꼭 확인하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녹음됐더라고요. 뭐 이게 딱 귀신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부엉이 우는 소리 같나요? 아니면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우린 헛것을 보거나 듣는 걸 뭔가에 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흉내내고 말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홀리게 된다면 그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번 사연은 커피향 사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피향 사탕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커피향 사탕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90년 초 고등학생이던 저와 제 친척 형들이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3남 4녀를 두신 분이셨는데 고모들을 제외하고는 아버님들은 모두 익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중 막내셨고요. 그리고 1년에 3번 익산에 계신 할머니 댁이자 큰 아버지 댁에 모였었는데요. 모이는 날은 음력 구정, 음력 추석, 그리고 음력 7월 7일 칠성제 날이었습니다. 모이기는 고모들 가족은 안 오고 남자 형제들 가족들만 모였었는데 그때 할머니 댁이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산속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전엔 할머니 댁에 있는 곳에도 다른 사람들 집이 좀 있었다는데 제가 컸을 땐 이미 산 아래에 그 마을을 이루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산에 묻었기 때문에 할머니 집 주변에는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공동묘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할머니 댁에 좀 가기 싫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고집이 진짜 굉장하셨어요. 아버지나 고모들은 할머니께 동네가 있는 아래로 내려가자고, 칠성제 때 모이는 것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히려 구정이나 추석엔 안 와도 그날은 꼭 오라고 하실 정도라서 그래서 아버지들은 모이는 거였고요. 어른들은 서로 가차에 있으면서도 자주 못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별말 없이 그때 그 7월 7일 전후로 날 잡아서 할머니 댁에 모였었고요. 그리고 하루 자고 오고, 그때 할머님은 다 큰 아들들인데도 그렇게 품에 두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달랐죠. 참 희한한 게 다들 낚시들을 좋아하니까 평소 휴일이면 사촌 형들하고 저수지로 붕어 낚시를 가곤 했었는데 그때 형들과 간 곳은 용화지라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날은 할머님 댁에 모여서 이른 저녁 먹고 모두 낚시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른들께 어디로 이제 낚시 가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는데 할머님께서 그때 집에서 가까운 데 놔두고 왜 버스까지 타고 거기까지 가냐고 하셨었어요. 어딜 가나 잡지도 못하면서 괜히 멀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손주들 걱정돼서 하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날 꿈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집안 마당에서 이제 하얀 게 펄럭거려서 나가보니까 땅에서 둥둥 떠있는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는 서 있었다네요. 남자 얼굴은 눈알이 없이 검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할머니께 말을 하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요. 특히나 할머니는 미신을 거의 맹신하는 쪽에 가까운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니까 내심 불안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한참을 할머님께 말씀드리고 안심을 시키고 허락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계획대로 용화지로 갔었네요. 그날 늦게 출발해서 도착하고 준비를 하니까
날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케미 끼우고 대 들이우고 서둘러서 낚시를 했는데요.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물고기 치어들이 발밑에 얕은 물가까지 올라와서는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몰려다니는 게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큰형이 언제 왔는지 조용히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낚시 안 하고 뭐 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물고기 치어들 보면서 이제 고개 숙인 채로 이거 보라고 너무 귀엽다라고 말을 하는데, 귀여워? 난 그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감정 없는 듯한 목소리, 차가운 목소리, 그냥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방금까지 옆에서 제게 말을 하던 큰형은 큰형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엔 그냥 물하고 풀뿐이고요. 그리고 다른 형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전 무서워서 바로 옆에 있는 큰형한테 갔고, 큰형은 얼굴도 돌리지 않고 찌를 보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면서 웃는데, 차마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겁쟁이라고 하거나 큰형이 할 말이 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던 둘째 형이 우리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러댔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큰형은 저랑 있으면서 그 둘째 형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형도 부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셋째 형도 우리가 모인 자리로 그러고는 큰형에게 떡밥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진짜 빠르다고, 방금 전에 떡밥 좀 있냐고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옆에 둔 가방에서 떡밥을 꺼냈는데 큰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떡밥을 들고 큰형한테 온 거였고요. 그러자 거기 있던 둘째 형도 놀라고, 그렇잖아요. 큰형은 둘째 형이 왜 부르냐고 할 때도, 셋째 형이 떡밥 가지러 왔었다고 할 때도 저와 그 자리에서 찌를 보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큰형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면서 자리 정리하자고 해서 우린 각자 자리로 가서 그냥 낚싯대랑 장비들 쑤셔 넣듯이 가방에 넣고 큰형 자리로 다시 모였는데요. 그런데 큰형은 멍하니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접어들인 형 낚싯대 끝엔 반팔 남방이 걸려 있었고요. 당연히 온전하진 않고 많이 낡고 찢어진, 그래서 이거 누가 이제 버린 거, 그런 게 걸려 나온 거 아니겠냐고 형들이 얘기를 했는데, 큰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조용히 형 옆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요. 거기엔 다른 옷처럼 보이는 조각과 사람 유골처럼 보이는 뼈가 물에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라서 기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형제들 여럿이 함께 있어서 그랬는지 겁도 별로 안 나고 말이죠. 우린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수지를 나가자마자 그 낚시 가방을 들고 근처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고요. 전화기도 한참을 걸어가서야 있었는데 그때 큰형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고, 조금 지나서 경찰이랑 왔고요. 경찰은 큰형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았고, 나중엔 경찰분들이 와서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경찰차 2대를 나눠 타고 할머니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줘서 경찰차를 타고 왔었고요. 그리고 우린 데려다 준 경찰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찰차에서 내려서는 낚시 가방을 짊어지고 할머니 댁까지 올라갔고요. 들어가니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한잔하고 계셨고요. 할머님은 아들들 앉은 그러니까 아버지들 앉은 자리 옆에 앉으셔서 아들들 보면서 웃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점심쯤이나 올 녀석들이 일찍 들어온 걸 보시고는 적잖게 놀라시는 할머니, 저희는 거기 계신 어른들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었고, 할머니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였다면서 놀라셨었네요. 그게 할머니 말씀처럼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런 꿈을 꾸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때 다들 큰형이 뭐 보냐고 말 걸고, 또 큰형이 둘째 형 부르고 셋째 형한테 떡밥 달라고 한 거, 그렇게 느낀 게 더 신기했었습니다. 정작 큰형은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형제들끼리 모두 뭉쳐도 누구도 밤낚시 가자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었네요. 이건 저와 사촌 형들이 실제 경험한
실화입니다. 커피향 사탕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할머니 꿈에 나타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그 남자가 큰형 자리에서 올라온 그 사체와 정말 동일 인물일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는 왜 큰형인 척 흉내를 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동호회 활동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걸 같이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인지 서로 사이도 좋고 자주 어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울리는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누군가가 낀다면, 그것도 분위기 팍팍 띄워주는 그런 좋은 존재가 아닌 좀 다른 존재. 이번 이야기는 어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사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어사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0년경이었어요. 그때 제가 낚시 모임 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모임 멤버들하고는 여름에 공주라는 곳에 자주 갔었는데요. 거긴 여름이 피크인 곳이죠. 꽤 넓고 깨끗한 곳인데 거긴 이름에 맞게 차고 깊은 저수지죠. 거기 좌대들은 연안자대라고 해서 물가에 팔레트 깔아놓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자대라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당시 멤버들하고 같이 가던 그 예당호만 해도 그때 당시 에어컨까지 있었는데 거긴 전기 침실은 물론 TV도 없는, 이불도 호디불 하나 있는데 그게 더럽고 그 침상이라고는 하판 깔아서 만든 그 공사장 수준인 곳이고요. 좌대도 따닥따닥 이렇게 쫙 붙어있는 곳이고 그냥 여름 손만 진하게 보기 좋고 싼맛에 가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물에 빠져주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간 그날도 구급차가 와서 익사자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 낚싯대를 잉어가 끌고 갔는데 그거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간 동호회 멤버는 모두 10명이었는데요. 출조 좌대를 3개 빌려서 4명, 3명, 3명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낚시를 시작. 근데 저랑 같이 좌대를 쓰는 그 친구 하나는 이게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초저녁쯤 돼서는 좌대보다 승합차인 자기 차가 편하다고 그 차에서 자겠다고 차로 갔고요. 그래서 거기 좌대인 저 그리고 저랑 중학생 시절부터 절친인 친구 이렇게 둘이 남았었거든요. 친구는 계속 낚시를 하고 전 좀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침상이 딱딱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낚시하는 거 이렇게 누워서 관전하다가 그거 보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다 침상이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9시 조금 넘은 시간? 제가 침상에 눕고 한 30여 분 정도 지난 시간이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잠들었구나 하고는 친구는 뭐 하나 싶어서 친구 쪽을 보는데 친구는 계속 낚시를 하고 있고 근데 친구 옆쪽으로 있는 그 문 입구에 뭐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게 여자 손처럼 그 가녀린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이제 지를 쳐다보는 걸 아는지 말이죠. 제 쪽으로 스르륵 하고 미끄러지듯이 다가왔고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 손이 제 손목을 통과하더니 다시 손목을 잡더라고요. 그때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에서처럼 뭐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절단된 손? 뭐 그런 모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손 모양. 그런데 손만 있는 그런 모양.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비명을 지르니까 그 낚시하던 친구는 놀라서 자리에서 넘어졌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진짜 놀란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있었던 일 그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 친구는 무섭다면서 밤을 새우고 그러다 아침이 되면서 옆 좌대에서 그 일행이 라면을 끓였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긴 3명이 쓰는 좌대였는데 라면 먹으면서 제가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그 3명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간밤에 이상한 일을 경험해서 그거 얘기하던 차라고 말이죠. 그 좌대에선 셋 중에 2명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중 한 친구는 태권도장을 하는 관장이고 뭐 정신도 바르고 체격도 좋고 평소에도 겁이 없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그 친구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천장에 여러 명이 이렇게 얽혀서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 친구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새벽에 소변을 보려고 자대 밖으로 나갔는데 왼쪽 시야 끝에 뭔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긴 그냥 수면 위인데 말이죠. 그래서 살짝 눈만 돌려서 봤더니 거기에 검은 형체가 보이는데, 느낌으로는 그게 검은 형체만 보이는데 남자라는 게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놀라서는 그쪽으로 아예 고개를 확 돌려서 쳐다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 검은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래서 헛것을 봤나 하고 다시 고개를 돌리면 딱 그 위치, 그 시야에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또 쳐다보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잽싸게 들어와서 그 친구도 이불 뒤집어 쓰고는 밤새 가만히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맨 끝 그 좌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거 없이 잘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익사자 영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서만 유독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3월인가에는 그 승합차 가지고 다니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도 춥다고 자기 차로 가서 자고, 그때도 거긴 여전히 그 좌대 안에는 전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지 낚시 다닐 때 쓰는 그 낚시 난로 가지고 들어와서 틀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꿈이라든지 잠결에 뭐가 그랬던 것 같다가 아닌, 정말 말짱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한 거라는 거죠.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한 10분 정도 지났으려나?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스르륵하고 목을 감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실크 머플러 같은 고운 느낌 말이죠. 그리고 얼굴에 한기가 느껴지는데, 더운 여름 냉장고 열면 그 얼굴에 전해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 그래서 전 또 왔구나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땐 제 귀에 바람을 솔솔 불어넣더라고요. 진짜 그땐 식은땀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식은땀이 매운 음식 먹었을 때처럼 나더라고요. 줄줄줄. 그 추운 날씨에. 그래서 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돌아 누워서 자세를 바꿨죠. 근데 이게 또 귀에다 대고 바람을 불어넣더라고요. 근데 좀 전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후 하고 길게 불던 좀 전과는 달리 후 후 후 하고 끊어서, 그때 그 바람에 귓볼까지 떨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는 바로 자대에서 뛰쳐나와서 그 차로 달려갔죠. 그 차문 열고 자는 친구 깨우고, 친구는 그런 절 보면서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근데 차마 귀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질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간신히 친구 꼬드겨서 자대로 갔는데요. 그 뒤 둘은 자대에서 그렇게 앉아서 덜덜덜 떨면서, 물론 입질 같은 것도 없이. 그리고 날이 밝아서 자리를 접는데, 친구가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래? 그러고는 반응무. 뭐 원래 평소에도 종교나 귀신이나 그런 쪽으로 무딘 친구라. 그런데 전 친구처럼 그렇지 못한 게 제 눈엔 보이고 들리거든요. 특히 물가에선 더. 그때도 짐을 싸던 친구 바로 옆에 있던 그게 생각나네요. 차마 친구에겐 말해주지 못했던, 친구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웃고 있던 그게 말이죠. 어사모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어사모님께서는 이 사연 외에도 많은 사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사모님께서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뒤로하고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낚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사연을 보면서 역시 괴담은 낚시 괴담이구나 했네요. 뭔가 왜인지는 모르지만 물귀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